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이수스 듀얼 라데온 RX 6500XT 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 액땜을 아주 제대로 하고 다시 돌아온 컴드씨의 마스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이 늦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라데온 RX 6600이 막내인 줄 알았지만 이번에 또 출시한, 이걸 막둥이라고 부를게요, 라데온 RX 6500XT, 그 중에 에이수스 듀얼 라데온 RX 6500XT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번 영상이 많이 늦어서 뭐 비교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그냥 전부 패스할게요. 이미 다른 리뷰를 먼저 보셔서 어느 정도인지 다 짐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는 전부 다 패스를 하고,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에이수스 라데온 RX 6500XT의 성능과 어떤 분들이 AMD 라데온 6500XT를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테스트 사양의 PC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표 막 주르르르 깔리고 예쁘게 쫙 포장해가지고 막 샤랄랄라 샤랄랄라 해줄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PC는 실질적으로 그래픽카드의 병목이 나타나게 하지 않기 위해 CPU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그래픽카드 급에 맞는 PC보다 살짝 오버스펙으로 준비가 되어서 벤치마크가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벤치마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수 한번 해주고. 자,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옵션은 FHD 해상도 최고 옵션이고요. 미니언이 갓 나오는 극초반에는 300프레임대, 한타가 많은 후반부에는 한 200프레임 중후반대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FHD 해상도 권장 옵션은 3 울트라 옵션이고요. 싸녹에서 리플레이가 아닌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 봤을 때 120프레임에서 150프레임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버워치는 FHD 해상도 권장 옵션은 렌더링 100의 최고 높은 프리셋이에요. 이것도 실제 플레이 중인 게임 프레임인데 맵마다 차이가 있지만 격한 전투 중에도 140프레임 내외로 생각보다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아블로2 레저렉션입니다. FHD 해상도 권장 옵션은 중간 옵션이고요. 저사양 PC 테스트할 때 은근히 이 사장의 불길의 강 이쪽 포인트가 프레임이 안 나오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에서 120프레임 정도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K게임의 자존심 로스트아크입니다. FHD 해상도 권장 옵션은 중간 프리셋이고요. 나름 전투가 빡센 어비스 던전을 돌아봤을 때 격한 스킬이 난무해도 90프레임은 꾸준히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레인보우 6인데요. 저는 이번에 출시한 레인보우 6 익스트랙션을 기준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기존 레인보우 6보다 사양이 좀 높은 편인데 FHD 해상도 기준 중간 옵션으로 동적 해상도는 끈 상태입니다. 게임 내내 약 100프레임 내외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담으로 이번 레인보우 6 익스트랙션 생각보다 재밌네요.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FHD 해상도 중간 옵션 기준 90프레임 기준으로 오르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콘솔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이수스 듀얼 라데온 RX 6500XT 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그래픽카드라기보다는 이제 막 게이밍 PC를 구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 특히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 않지만 어느 정도 게이밍 부분에서는 좋은 성능을 그나마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경쟁사와 비교를 하자면은 GTX 1660 슈퍼 내외 한 그 정도 되는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픽 카드 가격이 최근에 많이 높아져가지고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1660과 1660 슈퍼 그래픽 카드 가격이 한 50만원대 그 정도 되는 반면에 에이수스 듀얼 라데온 6500XT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원 중후반대. 원래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경쟁사 대비 상당히 저렴한 금액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자면은 생각보다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출력 포트가 DP 포트 하나, HDMI 포트 하나 이렇게만 존재하다 보니까 다중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모니터 2개를 사용하는 듀얼 모니터 구성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모니터를 3개 혹은 그 이상 써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컴 방송을 하시려는 분들, 특히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송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래픽 카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대역폭 문제로 PCI 익스프레스 4.0 슬롯이 아닌 PCI 익스프레스 3.0 슬롯을 이용하게 될 경우 성능 하락이 조금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최근 근 1년 이내에 컴퓨터를 구매하셨다면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마도. 자, 그러면 위 결과를 토대로 에이수스 듀얼 라데온 6500XT를 구매하셔도 되는 분들과 또 구매하지 말아야 될 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데온 6500XT를 권장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첫 번째, 현 시점에서 게이밍 PC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분들. 두 번째, 풀 HD 해상도 모니터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게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굳이 꼭 풀옵션으로 안 해도 괜찮은 분들. 마지막 세 번째, 프레임에 민감한 FPS 게임보다는 RPG 게임이나 AOS 같은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 물론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한다면은 FPS 게임도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반대로 구매하시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 또 권장하지 않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첫 번째, 모니터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 이상의 모니터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권장하지 않고요. 두 번째, 원컴 방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원컴 방송 송출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난 라데온이 싫다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권장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쩌겠어요. 싫으면 싫은 거지. 맞잖아. 자, 이렇게 오늘 에이수스 듀얼 라데온 6500XT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픽카드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또한 감사하지만 이참에 또 컴퓨터 관련 부품 구매하실 거면 우리 컴디씨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지는 않고요, 사랑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여러분 언제나 궁금한 내용, 궁금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봬요. 안녕. 빠잉.